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날씨 또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강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수 확률이 80%라고 하는데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나오는 소식 또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화요일에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오랜만에 해슐레이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슐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BTC 해슐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때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142 해슐레이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토큰뷰에 따르게 되면 지난주 7월 20일에서 7월 26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는 114에서 142 해슐레이트 사이에서 이제 등락을 반복하며 온체인 활성도가 소폭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네, 해슐레이트의 경우 요즘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져서 지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해슐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은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모든 것들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이 대상승장의 시작이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슐레이트의 최고치 갱신과 더불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또한 3천억 달러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26일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선을 회복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총 시가총액 규모가 3천억 달러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27일 10시 암호화폐 코인마켓캡 기준 암호화폐 시장 총 시가총액은 3,0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이 61%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네, 3천억 달러 돌파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 전에 돌파했을 당시가 이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2월 13일 보이실 겁니다. 이때 3천억 달러를 돌파 후 코로나 사태 이후 비트코인 반토막 이후 처음인데요. 이때 당시 부재 보시면 1,400달러 위로 안착 시도 중이다 언급이 나왔죠. 지금의 가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3천억 달러를 오랜만에 넘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순풍이 부는 듯 하나 주요 지지선 중 하나인 1,500달러 선을 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할 구간일 텐데요. 네, 3천억 달러라는 숫자를 보니 다른 시장에 비해 정말 작은 시장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지금 이 화면을 보실 때 3천억 달러를 하나로 바꿔보면 359조 1천억 원이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아닌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이 359조 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 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7월 27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 왼쪽 하단의 시가, 최고, 최저, 시가총액에서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 371조 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20년 1월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13위의 기업입니다. 이 삼성전자 한 개의 시가총액보다 작은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인 것이죠. 네, 금에 비하면 30분의 1밖에 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영상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 초기 투자자다 생각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10년밖에 안 된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초기 투자자지 뭐겠습니까? 현재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 얼마 전 미통화금융국인 OCC에서 일반 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를 인정했다는 점 등 수많은 내용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 반증을 하고 있죠. 네, 과연 10년 뒤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이 바뀌어 있을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투기다 도박이다 하는 사람들이 10년 뒤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분명 우리는 웃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며 비트코인이 무슨 안전자산이냐 이러한 말들을 들었었는데 현재 지금 다시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S&P 500 지수와 단기적인 디커플링을 현상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곤 했다며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요 며칠 동안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해지 수단의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관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CI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곧 크게 오른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아다먼트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 트루 디미스터가 비트코인 시장에 곧 큰 폭의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은 8,500에서 9,900달러 사이에 박스권을 횡보 지속했다고 하는데 해당 기간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표는 기타 알트코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거시적 환경에 따른 강세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서서히 더 큰 가격 상승을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디미스터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개당 5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주장한 바 있는 인물인데요. 네, 과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진짜이길 바라는 간절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간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비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진짜이길 바란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재단 이사회 멤버 바비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드디어 비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됐다. 이번이 진짜 랠리이길 바라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다음 비트코인 랠리의 원동력을 묻는 서베이를 진행 중인데 현재 글로벌 자산 버블이 44.6%, 디파이가 35.9%, 금과 은의 랠리가 14.6%, ICO 및 에어드랍 블록체인이 4.9% 순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랠리가 반짝 랠리가 아니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이 있지 않는 한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2017년 말, 2018년 초 온 매체들이 떠들며 비트코인 얼마 같다, 얼마 같다 그 얘기에 호기심 아니면 혹해서 및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암호화폐 시장에 단맛 1, 2개월 봤다가 그 후부터 계속 쓴맛을 보면서 기다리셨는데 그동안의 인내의 열매가 맺는 시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래 보길 바래 보겠습니다. 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6위에 안착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다노 에이다인데요. 네, 에이다의 경우는 29일 셸리 업데이트로 인해서 POS 스테이킹 풀로 인한 스테이킹 보상 시스템으로 수많은 매수세를 이끌며 가파른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그 파트너사가 체인링크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는 곧 체인링크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카르다노의 공동 설립자 찰스 호스킨스는 에이다의 블록체인이 체인링크의 설립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최근 비디오 업데이트를 통해 알렸습니다. 네, 호스킨스는 이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때가 되면 토론과 파트너십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찰스는 체인링크의 경우 광범위한 오라클 솔루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훌륭한 제품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언급한 오라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길 때 데이터를 이동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수천 명이지만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오라클 문제라고 합니다. 네, 체인링크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분산된 오라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API에 접근 권한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체인링크의 경우 스마트 계약에서의 오라클 문제를 해결해 이제 금융을 비롯한 모든 경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인링크와 이제 에이다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이죠. 네, 정말 2020년 하반기부터 정말 알짜배기 알트코인들의 이제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체인링크의 가파른 성장과 디파이 금융의 성장, 알트코인들의 성공적인 업데이트 등 많은 것들이 정말 쓸모없는 코인들은 도태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일같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리플의 대형 파트너사인 SBI 홀딩스의 머니탭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I 머니탭 제휴로 디지털 통화 S코인 실증 실험을 개시하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SBI 그룹은 27일 미국 R3사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솔루션 코르다를 이용한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 S코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2020년 7월부터 SBI 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R3 코르다 세틀먼트의 경우 첫 번째 암호화폐를 XRP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XRP의 투자자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본 실증 실험에서는 S코인 플랫폼과 SBI 홀딩스의 자회사 머니탭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송금 및 결제 앱 머니탭이 작동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머니탭의 경우는 리플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SBI 홀딩스의 이러한 큰 그림은 이제 2019년 2월 이미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네, 작년 2월 SBI 홀딩스 측은 재무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S코인에 대한 계획을 언급을 했는데,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2018년 9월 SBI 본사 구내 카페 및 식당에서 S코인을 시범적으로 활용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미 S코인의 플랫폼 확장을 위해 코르다와 XRP를 활용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르다 세틀먼트를 도입해 국가 간 송금 및 결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언급을 했었었죠. 네, 현재 SBI 홀딩스의 경우는 리플사의 솔루션 및 XRP의 확장을 통해서 해외 송금 및 결제뿐만 아니라 채굴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 자산 운용, 암호화폐 지갑 사업들을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사의 거대 파트너사인 만큼 SBI 홀딩스의 이러한 성과들이 XRP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58포인트로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면서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죠. 이 지수는 다 아시겠지만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월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7월의 마무리, 8월의 시작은 이제 한 70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그리고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이 각각 10%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 보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전날 대비 오늘 현재 이 시간 몇 퍼센트 올랐는지가 떴는데, 이제 1시간 기준으로 해서도 뜨고 이제 7일 기준,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도 뜹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 동안 오늘은 일주일 동안 몇 퍼센트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12.71% 상승하며 지금 1235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이 일주일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33.08%를 상승률을 보여주며 37만 8천 원대. 네, 테더 같은
같은 경우는 뭐 환율이죠.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 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1197원대. 4위의 XRP 같은 경우도 일주일간 한 8.39% 그래도 상승을 했네요. 네, 25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9위에 지금 CRO 크립토닷컴 코인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11.17% 상승하며 18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대가 지금 고지 앞인 것 같습니다. 눈앞인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 조금 오른 것 같네요. 62.2%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